오픈소스 패러다임에 의해서 이제 웹과 교육의 트렌드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과 교육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로는 웹 2.0, 구성주의, 그리고 협력학습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차례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 2.0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웹 2.0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예전에 웹에서 게시되는 내용이 서버에 있는 내용이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단방향적인 그 연락 체계였다 그러면은 웹 2.0은 상호 반응이 있는 그러한 그 개념에 바탕을 둔 웹의 교통 방식을 웹 2.0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주 언급되는 얘기들로 보면은 집단 지성,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요성,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릴리즈 주기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 뭐 가벼운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단일 디바이스를 넘어선 소프트웨어,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뭐 이런 말로 요약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말들이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플랫폼으로서 웹 2.0의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용자가 교신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말하면은 요즘 보통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댓글을 달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면에서 보면은 블로그라든지 위키라든지 뭐 그런 자료들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러는 소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퍼블리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컨텐츠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보낼 수 있다. 예전에는 뭐 웹 프로그래머라든지 회사에서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그것에 답을 달 수 있고 뭐 그런 개념들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시 가공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여기 보면 리믹서빌리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가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재가공해서 다시 또 퍼블릭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로서 주어진 어떤 웹에 있어서의 서비스를 오픈 API 열려져 있는 함수로 제공을 하면은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또 다른 제3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호 간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 간의 소통,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간의 소통,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녹아있는 개념이 웹 2.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려면 뭡니까? 웹 스탠다드 표준들도 중요하고 일반적인 표준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웹 서비스 또는 웹 서비스 중에 레스트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웹과 웹 또는 프로그래머와 웹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이 표준화될 수 있는가를 고민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핵심 말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웹 기술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한 여러가지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념인 구성주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주의의 개념은 학습을 보는 관점이 일반적인 관점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성한다는 말이 뭘 이렇게 만들어서 건축해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모든 지식이 이렇게 기존에 알고 있는 것, 또 새로운 그런 컴포넌트들을 갖다가 연결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구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것이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은 그 각각의 사람들마다 어떤 동일한 대상을 보더라도 그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이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구성주의를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고 그런 것들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맥락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지식의 파편적인 지식, 뭐 암기한다든지, 오히려 뭐 암기한다는 것 자체는 뭐 행동주의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지식의 파편보다는 그런 파편들이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또 연결시켜 주도록 학습이 진행돼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은 도구와 그리고 여러가지 그걸 표시하는 방법에 의해서 매우 중요하게 매개가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구성원 간 사회적, 대화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주의에 입각한 LMS라고 그러는 모델에 보면은 이 포럼이라는 것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에 댓글을 달고 서로 점수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은 구성주의적 관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의견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달 수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사실 사회문화적 과정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다차원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열린 사고가 구성주의의 바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인지를 안다는 것, 그렇죠? 그것이죠. 바로 이제 구성해가는 방법을 알죠. 지식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지식을 구축해가는 그런 방법, 해석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성주의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열람해 볼까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구성주의에 대한 좋은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위키에 있는 내용인데요. 구성주의에서는 어떻게 학습자를 보느냐? 그럼 여기 보면은 self-directed, creative and innovative 한 학습자로 본다 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자율성과 가능성을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교수자는 퍼실리테이터, 그러니까 중재자, 이렇게 모더레이터의 역할을 해가면서 학습자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지식을 정상적으로 잘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내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죠. 학습자들을 상당히 고난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그런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성주의가 뭐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관점이 좀 잡히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협력학습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협력학습의 내용은 뭐 협력학습과 협동학습이 어떻게 다르냐, 뭐 구체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제 협력학습을 놓고 봤을 때 이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구성주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구성원들이 지식을 구축해 서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상호 간의 인터랙션이 중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협력학습의 비중이 구성 중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주의의 특징 중에서도 보면은 learning by teaching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자기가 듣거나 암기한 내용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면서 지식이 더 정례화되고 이제 구체화되고 그다음에 조직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협력이라고 그러는 개념이 구성주의에도 이제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한 큰 부분으로서 사람들이 교육에 있어서 협력학습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독립돼서 따로 이렇게 언급되기도 하죠. 그런 협력학습의 뭐 구체적인 그런
정의와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 협력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협력학습을 할 때는 이제 긍정적인 사고에 신경을 써야지 된다. 긍정적인 사고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뭐 구성주의 사고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그렇죠? 그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런 의욕이 넘치는 이노버티브한 혁신적인 그런 구성원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요. 또 협력을 할 때 개방된 마음으로, 이건 또 저희가 위키노믹스 맴하고 통하는 것이죠. 개방된 마음으로 내가 남을 도와준다는 것에서 순수한 기쁨, 또는 그걸 통해서 서로 그 블루오션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구성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협력학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배제되는 사람이 없이 개인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모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동등하게 참여를 해야지 되겠죠. 누가 더 특혜를 받는다든지 불균형하게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협력학습의 그 본래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시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시다발적 진행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많이 참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구성주의에서 보면 지식을 구성해 주는 과정 중에서 당연히 협력학습이 중요하게 되고, 협력학습의 과정 중에서 많은 인터랙션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룹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소규모 그룹에서는 상호간의 인터랙션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호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사람이 더 그 지식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구체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진행을 하면은 소그룹 토의가 더 좋다 하는 거죠. 그리고 소그룹 토의를 할 때 서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욕구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주제, 그 다음에 진행 방식, 그 다음에 그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수많은 협력학습 동시다발적인 진행 구성원 속에서 구성원들이 가장 최상의, 그 다음에 빈번한 협력활동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효과적으로 축적하고 체계하고 구체화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협력학습을 진행하면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국 세 가지 패러다임을 갖다가 잘 조합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키노믹스를 할 때, 자 지금 다 앞으로 돌아가면 다 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공유, 개방, 상호협력,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활동하기.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 주제어들이 다 뭐 공유라는 말이 항상 나오죠. 공유, 그 다음에 협력, 그렇죠. 그런 것들이 웹 2.0에서도 일부 나오고 구성주의에서도 일부 나오고 협력학습에서도 일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행하는 그런 목표, 또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일맥상통하고, 각각의 키워드들이 이름은 다르지만 많은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의 스트림을 갖는 그런 일관성이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이 결국 오픈소스의 패러다임으로 연결되지만,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사람이 존재하면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오랜 전통을 가지고 내려온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속성과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대사회에 접어들고 정보사회로 진행되면서 다시 재발견되고 그 다음에 재조명받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원리들을 자기 상황과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생활 방식에 한번 찬찬히 조명하면서 반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